세상에는 빛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참 많지만 정작 끝까지 살아남는 건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덜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주 특별한 지혜를 찾아 헤매지만 사실 삶의 성패는 복잡한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느냐보다 뻔히 보이는 함정을 얼마나 잘 피하느냐에서 갈리곤 하거든요. 똑똑해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진짜 공부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이 천재적인 영감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지만 사실 비범한 성과란 아주 평범한 원칙들을 비범할 정도로 꾸준히 지켰을 때 나타나는 부산물에 가깝습니다. 대단한 비결을 아는 것보다 남들이 다 저지르는 멍청한 실수를 나만이라도 저지르지 않겠다는 자세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법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문제를 마주하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할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세상을 깊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문제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실패할까? 내 인생을 망치려면 어떤 행동을 하면 될까를 먼저 떠올려 보는 겁니다. 나태, 시기, 분노, 그리고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함부로 뛰어드는 무모함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공의 길만 남게 됩니다.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가장 훌륭한 치료법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경주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결승선에 빨리 도착하는 법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도중에 넘어지거나 코스를 이탈하지 않도록 발밑에 돌부리를 치우는 일입니다. 실패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면 굳이 대단한 승부수를 던지지 않아도 삶은 서서히 우상향하기 마련입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이 의외로 단순하게 풀리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흔히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자기 능력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지혜 중 하나입니다. 자기 능력의 범위를 정확하게 긋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이 범위를 저는 능력의 울타리라고 부르고 싶네요. 울타리 안에서는 누구보다 유능하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 경계를 한 발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아주 평범하고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거기서 돈을 벌었다니까 혹은 그게 요즘 유행이라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영역에 손을 뻗치는 거죠.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말할 자격이 없다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태도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순간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되니까요. 내 울타리가 남들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울타리 안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확실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잘 아는 몇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지식을 쌓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지만 그건 마치 망치를 든 사람에게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수학자는 모든 걸 숫자로 분류하고 생물학자는 모든 현상을 유전자로만 설명하려 하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 학문의 핵심 원리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지식의 격자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심리학, 경제학, 역사학, 물리학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검증된 이론들을 몇 가지씩 골라내서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안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겹의 렌즈를 겹쳐서 입체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원리가 한꺼번에 작동해서 엄청난 폭발력을 내는 현상을 이해하게 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전공 지식에만 매몰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생태계는 여러 학문의 법칙들이 공존하며 돌아가기 때문이죠. 여러 분야의 기초 지식을 탄탄하게 쌓고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관찰하는 태도가 진짜 지적인 성숙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격자 구조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도구는 역시 책입니다. 제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많이 읽는 게 아니라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지식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백과사전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세상을 읽는 나만의 지도를 그리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하니까요. 책 속에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겪어온 시행착오와 깨달음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저렴하고도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독서입니다. 다만 읽는 행위 자체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읽은 내용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고 그 이론이 틀릴 가능성은 없는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죽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운 좋게도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1년에 서너 번 혹은 평생에 몇 번뿐일 수도 있죠. 진짜 똑똑한 사람의 특징은 평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다가 확실한 기회가 왔을 때 아주 강력하게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무언가 끊임없이 사고 팔고 이리저리 움직여야 돈을 벌고 있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진짜 큰 수익과 성장은 인내심에서 나옵니다. 그저 앉아서 기다리는 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남들이 다 달려가고 있을 때 나만 멈춰서서 내 기준에 맞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건 엄청난 심리적 강단이 필요하거든요. 남들의 시선이나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지능보다 더 중요한 성품의 영역입니다. 똑똑한 머리보다 냉정한 성품이 더 큰 부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다듬고 결정적인 순간에 쏟을 에너지를 비축하는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취약한지도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 뇌는 수만 년 전부터 생존을 위해 최적화되어 왔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오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남이 하면 나도 따라하고 싶어지는 군중심리, 이미 투자한 게 아까워서 손을 떼지 못하는 매몰 비용의 오류, 나에게 유리한 정보만 믿으려 하는 확증 편향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심리적 경향들은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아주 지독한 장애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이런 편향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항상 스스로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죠. 내가 지금 흥분해서 결정하는 건 아닌지, 단순히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건 아닌지,
혹은 과거의 성공에 도취해 있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해 봐야 합니다. 겸손함은 도덕적인 덕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성적인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사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기 쉬운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객관적인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지혜를 쌓는 궁극적인 이유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고 올바른 원칙을 지키며 얻은 성취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속이거나 지름길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지식의 복리 효과를 누리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을 지혜로 바꾸는 힘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매일 조금씩 더 현명해지려고 노력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판단을 내리려 애쓰는 과정 자체가 큰 가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지식이라도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자산이 됩니다. 복리의 마법은 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혜와 인격에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어제보다 단 1%만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채우다 보면 어느샌가 멀리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으니까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결국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벌어진 일은 받아들이고 그 다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시간을 쓰는 건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오로지 우리의 몫입니다. 좌절에 빠져 허우적대기보다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다음 수를 고민하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웃게 됩니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잡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의 결과만 보고 그들의 천재성을 찬양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지루한 반복과 인내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수만 번의 사고 과정을 거치며 수없이 많은 유혹을 참아낸 결과가 지금의 그들을 만든 겁니다. 복잡한 수식이나 화려한 기교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을 고집스럽게 지켜온 힘이죠.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시장의 원리, 그리고 인과관계의 법칙 같은 것들 말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시대를 관통하는 고전적인 지혜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2억 년 전의 철학자가 고민했던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갈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유행은 금방 지나가지만 본질은 영원히 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현혹되지 말고 그 밑에 흐르는 견고한 진실을 찾는 공부를 멈추지 마세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꼭 천재적인 지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지능을 가졌더라도 그것을 아주 체계적이고 규율 있게 사용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깊이 사랑하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매일 벽돌을 한 장씩 쌓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남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높이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큰일을 해내려고 애쓰기보다 매일 마주하는 작은 일들을 정성껏 처리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신뢰를 쌓고 실력을 다지는 과정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시간이 선물하는 복리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기본에 집중하는 삶, 그것이 가장 확실한 승리의 공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지혜를 얻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하는 공부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하고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는 것에서 순수한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 호기심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낡은 생각에 갇히지 않게 도와줍니다. 죽는 순간까지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오류를 기꺼이 인정하며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그 어떤 재산보다 귀중합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삶의 무료함에 빠지지 않으며 어떤 위기 앞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는 유연함을 갖게 됩니다. 인생은 한 번의 큰 승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긴 여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는 책 한 권, 신중하게 내린 결정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을 결정할 겁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하지만 멈추지도 마세요.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걷다 보면 복리의 마법이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들어줄 겁니다. 당장의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위대한 성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부터 시작되니까요. 나무가 자라는 것을 매일 지켜본다고 해서 그 성장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세월이 흐른 뒤 돌아보면 울창한 숲이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노력도 지금 이 순간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울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울타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지혜의 씨앗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원칙을 지키며 나아가는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강력합니다. 거창한 성공을 꿈꾸기보다 오늘 하루를 얼마나 덜 어리석게 보냈는지 되돌아보는 것, 그것이 진짜 똑똑한 사람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불행해지기보다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진 오늘의 나를 대견하게 여기세요. 시기와 질투는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입니다. 오직 진실을 탐구하고 스스로를 단련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한다면 세상의 소음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겁니다. 세상은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늘 단순한 법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나쁜 습관을 멀리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기다리는 것, 이 간단한 원칙들을 평생에 걸쳐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반열에 올라 있는 셈입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뿐이죠. 상식적인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들만이 비범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원칙을 삶의 철학으로 삼고 그것을 지독하리만큼 지켜내 보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단순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목격하게 될 겁니다. 지혜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성실함 속에서 조금씩 스며드는 겁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지루하고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들이 모여 비로소 단단한 인생을 만듭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오직 진실과 논리에만 집중하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세요. 그러면 어느덧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가진 거목처럼 성장해 있을 겁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들 때조차 그 확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겸손함을 잊지 마세요. 유연하면서도 단단한 사고방식이야말로 거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견고한 갑옷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은 상태가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보는 안목입니다. 편견 없이 현실을 직시하고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며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판단력을 기르는 일 말입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이기도 하죠. 누구나 노력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현명해질 수 있으니까요. 지능의 차이는 극복하기 힘들지 몰라도 태도의 차이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더 현명해지겠다는 의지를 갖추고 매일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을 당해낼 재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삶을 대하는 진지한 자세와 멈추지 않는 학습이야말로 진정한 천재성을 뛰어넘는 열쇠입니다. 더 나은 판단을 내리고 더 나은 삶을 꾸리는 일은 결국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세상을 원망하거나 운을 탓하기 전에 내 머릿속의 지도가 정확한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지도가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의 지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권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사실이 진짜 사실인지 혹은 그렇게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잘못된 지도를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